이 강력한 데이터, 근거가 나오는 그 어느 날이 온다면,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요즘에 테슬라 FSD가 아주 핫한데요. 제 유튜브 댓글에 보면 요즘에 테슬라 FSD가 나왔는데 닥신이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분야에 특별히 전문가고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뭐라고 이거를 얘기할까 싶기는 한데, 저는 그저 방구석에서 중고차 고르는 컨텐츠를 좀 올렸던 사람이고 보통의 아주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정도일 뿐인데요. 제가 뭐냐고 이거에 대해 논평을 하겠냐마는, 굳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더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너 왜 관심 없냐라고 물어보면 어리둥절하겠죠. 이거 내가 왜 관심이 없지? 내가 왜 이거 관심 가져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테슬라 FSD에 관심이 없을까? 저도 곰곰이 내가 왜 테슬라 FSD에 관심이 없는지를 좀 생각해봤고, 내가 어떤 시점쯤에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별 내용 없으니까 그냥 영상 끄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 5분만 봐주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부터 얼리 어댑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었고, 017-273이라고 시작하는 2대 번호의 세 자리 숫자, 중간 자리가 세 자리 숫자인 핸드폰을 제가 거의 2021년도까지는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강제로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2G 핸드폰을 포기하긴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안 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패드를 갖고 다녔고, 거기에 에그라고 와이파이를 쏴주는 기계를 같이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총 3개의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쓰기도 했었고, 그때도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불편하지 않았죠. 2G 핸드폰 갖고 하루 종일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할 거 다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인데,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시절에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그런 문물에 대해서 경험을 한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아직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테슬라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얻어서도 타본 적이 없고요. FSD는 당연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별로 관심이 아직까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 나오다가 전기차 시대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 친환경 프레임을 사실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이런 주제의 영상을 몇 번 만들었었는데, 이제 전기차가 상대적인 친환경 성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연기관은 효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지만 전기차의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혹은 원자력 발전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이 아닐 수 있고, 이 화력 발전도 단순 내연기관보다는 효율이 좋지만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죠. 상대적인 친환경일지언정. 그나마 친환경인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의 비율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그 부품들이 나중에 폐차가 됐을 때 자연에 가해지는 그 부하들이 내연기관과 그리 큰 차이가 없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사실 저는 사람의 몸무게가 한 50에서 8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사람을 움직이고자 거의 2톤에 육박하는 그 무거운 거를 타고 다닌다. 결론적으로 치면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친환경 성향이 있을지언정 이거를 정말 정밀하게 계산하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기차가 상대적인 친환경이고 이걸 제대로 계산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전기차가 굉장히 친환경이라서 환경을 위해서 탄다는 거는 저는 그 컨셉은 별로 동의하진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나? 항상 잘 사는 그 나라들은 옛날에 무슨 다 환경 파괴를 자기들이 해놓고 CO2 규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이끌어가기 위한 규제를 만들고, 국가에서도 사실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는 게 국가에서
그냥 기업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차를 싸게 사게 해주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결국 누군가의 쿵짝쿵짝에 의해서 그런 프레임에 의해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친환경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건진 잘 모르겠고요. 일개 개개인의 친환경에 대한 양심적인 문제로 지구 전체의 친환경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개개인이 그냥 본인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이득을 취하고자 행동하는데 그게 친환경의 방향과 맞을 때 친환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의해서 약간의 친환경에 대한 동기부여를 개개인에게 어떻게든 주고는 있지만 그 주는 국가가 정말 진심이 있어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아직 개개인이 친환경을 위해서 움직이기에는 그 동기부여가 이 시장에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친환경은 굉장히 좀 부차적인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인간이 지구의 친환경을 망가뜨리고 이 지구가 파괴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자연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그 친환경을 생각하면 그냥 다 자살하는 게 진짜 친환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전기차 친환경 프라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일개 개개인의 이 친환경에 대한 양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체 집단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친환경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은 뭐 사실 없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뭐 되게 나쁜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다 내연기관차 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타왔고 하루아침에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원래 산 차를 그대로 타고 있는 나를 무슨 환경 파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뭐 친환경 차 타는 사람 정상, 내연기관 차 타던 거 타는 사람 정상, 뭐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 비정상,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저도 그냥 그 정도의 입장이고요. 어쨌든 저는 친환경 프레임도 별로 관심이 없다. 운전을 함에 있어서 RC카를 장난감을 산다고 치면 저는 전기 RC카를 살 거냐, 엔진 RC카를 살 거냐라고 치면 엔진 RC카를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어떤 장난감의 영역에서도 좀 감성의 영역이 있어서 그런데 자동차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좀 장난감의 영역이고 즉 운전을 하는 게 어떤 일이 아니고 내가 즐기는 하나의 즐거움의 요소가 되고 시동을 걸고 어떤 공기가 흡입이 되고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서 어떤 진동과 소음이 유발되고 출력이 나오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감성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어떤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자동차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예 감정이 없는 챗GPT랑 대화를 해도 요즘에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여행을 다니고 내 출퇴근을 도와주고 또 혼자 있는 공간을 주는 그런 자동차에서 어떤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전기차는 좀 그냥 가전제품 느낌이고 자동차는 엔진이 있는 자동차를 좋아하고요. 비슷한 이유에서 휘발유보다 디젤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전기차가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차값 자체가 비싸잖아요. 제가 타고 있는 중고 520D 15년 된 게 지금 500만 원인데 전기차를 새로 살려면 어쨌든 4,5천만 원이 드니까 저는 지금 전기차를 다시 사는 것보단 그냥 타던 차를 사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고 이득이고요. 주행거리가 엄청 많다면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저는 되게 손해가 크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참지 못하고 바로 바꾸는데 지금 제가 전기차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걸 보면 이런 요소들이 나도 모르게 계산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될 정도의 이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주행 거리당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훨씬 적긴 하지만 초기 투자비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유지비들을 고려하면 그게 그렇게 개이득이라는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뭐가 더 우월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계산을 해본 적도 없지만 계산을 안 해도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움직였을 건데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득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FSD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주행 보조 장치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죠. 주행 보조 장치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심지어는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저는 뭐 어라운드 뷰 같은 그런 옵션이나 뭐 후측방 감지 센서 등등 여러 가지 안전 보조 장치들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됨에 의해서 운전자들이 운전에 대한 주의 집중도가 떨어졌고
그 자동차에 대한 공간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어라운드 뷰가 없으면 주차를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조장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보조장치들에 의해 도움을 받을지언정 그게 없이도 운전할 수 있고 거기에 그런 보조장치들이 약간의 도움은 주면 좋겠지만 개입이 너무 많은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제가 좀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FSD를 한번 경험해봐라. 너 경험해보면 정말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의미에서 추천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주행 보조장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뭐 차선 유지해주는 거나 뭐 스티어링 조금씩 조절해주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결국 그런 주행 보조장치들이 지금까지 나와있던 뭐 스마트 주행 뭐 이런 것들 현대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단서 조항을 보면 이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운전자가 주의를 하고 감독하고 이건 보조장치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FSD가 그동안의 ACC에 비해서 거의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고 웬만한 운전자보다 나은 수준의 운전을 한다고 지금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결론적으로 제가 FSD를 뭐 아직까지 관심 갖지 않는 이유는 결국 안전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동안 있던 주행 보조장치인 ACC 계열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은 주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의 집중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게 떨어져서 방심을 해가지고 뭐 그냥 딴짓하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어디 쳐박고 뭐 이런 것들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막 노출을 시키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건 그냥 보조장치일 뿐이다. 너무 믿지 말라. 이런 거를 경각시켜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원래 했었는데 요즘엔 실제로 그런 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FSD는 그거보다 훨씬 나은 단계의 자율주행인데 대단히 우월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역시나 아직 안전 이슈에 대해서 저는 믿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저도 무슨 말 할지는 대충 예상은 가는데요. FSD가 보통의 좀 부족한 사람의 운전보다는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주기까지 한다면 더더욱. 하지만 저는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정규 분포의 일반적인 운전자들에 비해서 좀 방어 운전을 하는 편이고 9시 15분 핸들을 잡고 전방 주시를 하고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보면서 완전 미드필더의 자세로 운전을 하는 편이고 방어 운전을 포함해서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위 한 30% 안에 드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윈터 타이어 영상을 만들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어떤 리스크 상황에 대한 회피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눈이 많이 오거나 도로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여건일 때 요번에 뭐 상주 영덕 고속도로 사고처럼 뭐 온도가 영하고 완전 새벽이고 교각이고 바닥이 정말 미끄럽고 그런 상황이라면 훨씬 더 주행을 느리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회피할 수 있으면 주행 자체를 안 할 거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사고도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이미 저 멀리 막 비상등이 켜있고 사고가 나 있는 장면이 있고 2차선의 어떤 트럭은 저쪽 멀리 있는 사고를 인지하고 굉장히 느리게 서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1차로에서 그 2차로 트럭을 추월하고 가다가 정지를 못하고 그냥 때려 박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윈터 타이어가 중요도 하지만 윈터 타이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차들이 다 서 있고 옆에 2차로의 차량은 저 사고를 인지하고 매우 느리게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1차로에서 추월을 하고 자신 있게 가다 때려박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차가 윈터 타이어든 아니든 그 1차로로 추월을 하다가 때려박은 차가 윈터 타이어여서 자신 있게 가다가 쓸 줄 알고 쓰려고 하다 못 쓴 건지 그냥 사계절 타이어인데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가서 때려박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타이어였어도 물론 윈터 타이어면 더 좋지만 어떤 타이어였어도 저 멀리 사고가 있고 옆에 차가 굉장히 느리게 갈 때 나도 비상등을 켜고 아주 미리부터 속도를 줄이고 조심했더라면 그래도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딴 얘기로 갔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주의하는 편이거든요. 저 멀리 뭔가가 차량이 느린다? 그러면 항상 속도를 미리미리 줄여요. 근데 제가 늘 답답한 게 이렇게 미리 줄이면 막 옆 차로들은 막 추월하고 내가 거리 벌리고 있는 걸 앞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편인데
나 같은 정도랑 이 FSD랑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사고가 날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아직 이런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FSD가 상당히 안전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고 웬만한 운전자보다 나쁘지 않다는 정도까지 알려져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광범위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적된 데이터가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변수들이 많이 컨트롤 되면서 전체 운전자 집단의 상위 한 30% 이상의,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는 상위 30%의 운전자보다 이 운전자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FSD가 훨씬 더 안전하다. 이 강력한 데이터, 근거가 나오는 그 어느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제가 좀 물러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FSD가 더 안전하구나 라는 게 정말 확실한 데이터, 근거가 나오면 지금까지 이런저런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케이스, 일부의 그냥 소규모 연구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그 통계적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정도의 얘기들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경험 수준이고 그거 말고 정말 강력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안전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FSD에 대해서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건 단지 안전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운전이라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운전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은 FSD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그때가 이제 갖기 시작하는 시기. 그런데 저는 전기차의 FSD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연기관에 이 테슬라 FSD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뭐 시대가 발전하고 나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테슬라가 워낙 발전을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자동차 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 핸드폰에 들어가듯이 하드웨어는 BMW, 벤츠가 만들지만 거기에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들어가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세팅은 이거예요. 저는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고 그 3 시리즈, 5 시리즈 내연기관에 테슬라의 FSD 같은 그런 자율주행이 정말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상위 30% 운전자가 아무리 열심히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에 대해서 우월하다라는 강력한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는 삽니다. 그때는 사요. 즉 내연기관, BMW, 확실하게 안전한 FSD 거기까지. 근데 지금은 그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어요. 내가 관심 없는 전기차만 있고 FSD 안전을 저는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어요. 상당 수준 운전을 잘한다. 웬만한 사람보다 안전하다.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정말 강력한 데이터가 있냐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닐 것 같고 저도 퇴근 시간 길이 아주 막힐 때는 막 1시간 넘게 운전하고 뭐 그냥 가다 서다 되게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할 때는 좀 이런 자율주행이 있으면 좀 좋겠다 싶기는 하거든요. 조금 운전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길이 막힐 때는 운전이 재미가 없고 힘들잖아요. 요즘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는 있는데 아직 뭐 이거에 대한 안전을 믿지 않고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아직은 관심이 가진 않습니다. 제가 뭐 관심이 없다는 거지 이거 타는 사람이 나쁘다, 이거 관심 갖는 사람들이 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요즘에 뭐 그 테슬라 만든 그 사람이 뭐 이제 외과 의사도 3년이면 이제 다 따라잡는다. 잘하는 의사보다 뭐 인공지능이 더 수술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3년에 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자동차 FSD 운전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다 보면 저도 드는 생각이 그런 시기가 오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SD 영상을 보면서 하여간 저도 많은 충격을 받고 이제는 정말 그 날이 오기는 오는구나, 그렇게 멀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아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직 안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이제 대량화 되기 시작하면 이 자체의 어떤 그 계속 들어가는 원가가 별로 없고, 원가라는 게 이제 개발비니까 개발비는 많이 상용화되면 얼마든지 가격이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대량 생산 이게 더 많이 널리 쓰이게 되면은 많이 가격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좀 그 시점이 되면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FSD가 있는 차를 사려면 이미 뭐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좀 뭐 아예 관심이 없는데 뭐 한
5천, 6천, 7천 이상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그 돈 주고 사기는 아직 너무 비싸죠. 다음에 차를 바꾼다면 뭐 FSD는 고려 대상에 없습니다. 아직은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